트래블 데일리 뉴스 쇼. 하나, 둘, 셋.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트래블 데일리 뉴스쇼 3월 29일 월요일자 순서입니다. 3월의 마지막 주이면서 한 주간의 시작 월요일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제 4월이 드디어 시작이 되겠죠. 예, 이제 완연한 봄으로 접어들었고 때로는 좀 날씨가 오히려 좀 더울 날씨도 그런 날도 있더라고요. 아무튼 미세먼지는 늘어나고 이제 꽃가루 좀 날리죠. 그래서 비염 있으신 분들이 좀 고생하는 그런 계절이 좀 될 것 같고, 저도 비염이 좀 많아서 좀 두렵긴 한데 뭐 약을 먹으면서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러 가지 좀 소식을 또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그 국회와 관광업계가 최근에 현안 좀 다루려고 간담회를 열었다는 내용이랑, 에어 캐나다가 이제 인천발 토론토 밴쿠버 추가 증편하는 소식도 관련한 내용, 그리고 타이티 관광청에서 스페셜리스트 프로그램 론칭했다는 내용, 홍콩 있죠? 홍콩에서 최근에 그 뭐 유튜버들 좀 중심으로 영화 쪽, 그다음 문화 쪽에서 홍콩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기는 그런, 또 왜냐하면 또 리마스터링해서 영화 필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 관심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홍콩 장국영 배우 있지 않습니까? 유명한, 아시는 분들은 또 기억하시는, 요걸 기억하시는 분들은 조금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겠죠. 추모 콘서트가 4월 1일 대대적으로 열린다는 소식, 그리고 그 영국 관광청이 활동을 본격적으로 이제 기지개를 폈는데, 스코틀랜드 여행 박람회와 교육 여행 워크숍 참가자 모집한다는 내용, 그리고 타이드 스퀘어가 프라이빗 여행 서비스 구축한다는 내용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팔라우랑 대만이 이제 트래블 버블을 4월 1일부터 하죠. 그래서 그 뭐죠? 그 액티비티 플랫폼 KK데이에서 이미 인플루언서 대상으로 팸 투어도 진행하면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거. 그리고 데스티네이션 텍스트 뉴스로 뉴질랜드에서 어떤 최고의 항해, 그러니까 크루즈도 있고 요트까지 즐길 수 있는 뉴질랜드 최고의 그 지역들 텍스트 뉴스에서 소개를 이어갈 겁니다. 자, 주요 소식이 이렇게 되고요. 진행 방법을 약간 좀 바꿔봤어요. 어느 게 좀 더 괜찮을지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주시고요. 처음에 막 너무 무슨 우리가 저녁 9시 뉴스데스크도 아닌데 막 처음에 막 이렇게 헤드라인 속에 음악 깔고, 이것도 조금 유튜브 채널의 성격이랑은 조금 안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처음에 저희가 이거 할 때는 그래도 좀 형식은 뉴스의 형식을 좀 갖추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했는데, 그냥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 또 형식을 좀 바꿔보고 진행을 하는 것도 뭐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세요. 어떤 게 좋은지 이것저것 해보는 거죠. 뭐 돈이 드는 것도 아닌데. 자, 첫 소식입니다. 4월 27일 날 오는, 그러니까 다음 달이죠, 공식적으로 창립할 예정입니다. 국회 관광 포럼이 이제 4월 27일 날 창립이 되는데, 주요 인사들과 여행업계 주요 인사들이 지난주죠, 26일 서울에 있는 수출입은행에서 국회와 관광업계 현안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극복 방안 같은 것들 논의했습니다. 뭐 관광기업단체, 정부, 학계 이렇게 모였고요. 요 이제 국회 관광 포럼이요, 4월 27일 날 이제 공식 창립을 하는데, 요게 이제 도종환 의원, 이광재 의원, 그 다음에 송재호 의원 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이제 주로 이렇게 주축이 돼서 공동 대표로 해서 꾸려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제 계속해서 국회 관광 포럼에서 이제 현안들을 국회의원 중심으로 좀 논의를 계속 이어갈 것 같고, 간담회는 이제 뭐 오창희 한국여행업회 회장이 간담회에 참석해서 중대본이 명확한 과학적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자가격리 기간의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이렇게 밝혔고요. 도종환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이죠. 기간별로 축소되는 자료가 있는데 없다고 하는 것은 방역 당국의 무책임한 답변이라고 얘기했고, 국민에게 상세히 설명해야 할 의무가 있는 만큼 대책을 만들도록 함께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계속해서 전해드린 내용 중에 그 한국여행업협회에서 방역 관련한 여러 가지 자가격리에 관련한 과학적 근거 뭐 이런 것들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좀 다소 좀 부족한 내용들 답변이 와서 그 소식을 저희가 한번 전해드렸잖아요. 그 관련한 내용입니다. 그 한국호텔협회 부회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쪽 문제가 그쪽도 심각하네요. 보니까 돌잔치 전문점에서는 돌잔치를 할 수 있대요. 저는 몰랐는데, 근데 호텔에서는 불가능하다고 하나 봐요. 지금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당연히 뭐 이런 주장할 수 있겠죠. 자,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은 디지털 뉴딜 일자리 확대, 관광산업 일자리를 지켜야 한다고 이렇게도 주장을 했고, 이외에 업계의 다양한 요청에 대해 의원들은 국가 채무가 늘어도 관광업계 살릴 수 있는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냐면 이거 비하인드인데, 지난 22일 날 그 추가 경정 예산 국회 본회의 통과됐잖아요. 근데 당시에 여행업계에 지원해주는 금액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해서 유일하게 그 도종환 의원이 반대 의견을 냈었대요. 더 반대한다. 왜냐면 민주주의국은 반대할 수 있지. 충분히 당이 찬성한다고 그건 아니서 우리 도종환 의원님이 상당히 참 이게 또 이게 존경스럽네요. 우리나라의 관광 여건은 전 세계 102위에 불과하지만 관광 경쟁력은 16위. 관광 경쟁력을 키운 관광 업계를 존중하며 여러분들을 신뢰하고 함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또 밝혔답니다. 예. 근데 다른 정치인들은 이런 얘기를 하면 간혹 어떤 정치인은 그냥 입 바른 소리 같은 느낌이 드는데, 우리 도종환 의원님이 이런 얘기한 건 진심이 좀 느껴지는 것 같아. 도종환 의원님이 이거를 전략적으로 그냥 한 명 정도 반대해도 어차피 통과는 되니까 뭐 나는 이렇게 반대를 하겠어라고 어차피 통과되지만 반대하겠어가 라고 느껴지세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진 않아. 예. 진심이 좀 담긴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좀 알아줘야 된다라는, 다수결이기 때문에 통과는 되겠지만 이런 것들을 알아주는 사람이 나 한 명 정도는 국회에 있다라는 어떤 그런 진심이 담긴 좀 의사 표명이 아닌가 싶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네. 두 번째 얘기 가볼까요? 에어 캐나다 있죠? 에어 캐나다가 지난 25일 웨비나를 열었습니다. 업계 대상. 그래서 추가 증편 소식을 알렸는데, 인천 토론토 노선은 7월, 물론 지금도 있지만은 7월 3일부터 10월 26일까지 주 3회 화, 토, 일 이렇게 해서 증편되고, 밴쿠버 노선 있잖아요. 인천 밴쿠버는 7월 1일부터 10월 25일까지 주 4회 월, 수, 목, 금 이렇게 또 점차적으로 증편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일단 항공사가 노선을 증편한다는 거는 이제는 조금씩 정상화 쪽으로 방향을 조금씩 가야 되지 않겠냐, 뭐 이런 의지겠죠. 그리고 웨비나 당시 이제 우리 또 항공 에어 캐나다 관계자분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정확한 건 아닌데 현지에서 어떤 소문이 도냐면 9월 정도면은 캐나다 이제 오픈, 국경 오픈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아무튼 여행객들을 맞이하기 위한 그런 형식의 오픈이 되지 않겠느냐고 소문이 돈대요. 예. 그렇게만 있고, 아무튼 그리고 에어 캐나다에서 유학생들을 위한 학생 프로모션도 이제 했는데, 그 캐나다에 유학 가시는 분이 꽤 많대네요. 그러니까 젊었을 때 대학생 때 요때 말고 또 30살 이상도 가는 경우가 꽤 있대요. 그 만학도라고 그러나 그런 거를. 네. 자, 출발일 기준 만 13세에서 31세 학생 대상으로 하는데, 물론 이제 구비 서류가 있어야겠죠. 발권일 4월 7일, 출발일 9월 3일까지 해서 23km 위탁 수화물 있죠. 위탁 수화물 뭔지 아시죠? 위탁 수화물은 위탁하는 거, 비행기에 붙이는 거, 갖고 들어가는 거는 아니고, 예. 붙이는 짐 있죠. 그게 위탁 수화물이잖아요. 23kg 플러스 하나 더 해서 기존에 2개였는데 플러스 하나에 3개까지 유학생들을 위해서. 이걸 위해서라도 캐나다에 유학을 가고 싶네. 자,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그 에어 캐나다에서 아에로플랜 프로그램 혜택이 있어요. 아에로플랜, 이게 마일리지 관련 혜택인데, 요게 이제 요거를 운영하는 업체가 따로 있었나 봐요. 근데 이번에 에어 캐나다에서 요 업체를 인수를 했대요. 인수를 해갖고 혜택이 더 많아진 거지. 내용이 뭐냐면, 포인트를 사용 판매되는 모든 에어 캐나다 좌석 제약 없이 구매할 수 있고요. 추가 현금 부담금도 블랙 아웃 데이트도 없대요. 예. 부담금 블랙 아웃 데이트도 없대요. 예.
그러니까 추가 현금, 그러니까 이렇게 현금화 시켜서 쓸 수 있는 게 더 늘어났다고 보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웹사이트나 이제 에어캐나다 모바일 요거 보면 쉽게 포인트 예약할 수 있고 그래서 편리해졌다고 하고요. 또 좋은 게 있어. 가족 구성원과 무료로 포인트 결합할 수 있어서 빨리 리워드 받을 수 있고 한 번에 공유가 가능한 최대 가족 수가 8명. 예, 8명. 우리나라 아시아나 대한항공은 이 정도는 아니죠. 우리나라 이 국적사도 마일리지 지금과 같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외항사의 손님 뺏긴다. 예. 가족뿐 아니라 친구도 함께 그룹에 속할 수 있고 같은 그룹에서 포인트 결합, 사용 잔액 관리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요 에어로플랜 회원은 기내 와이파이, 에어캐나다 메이플 라운지 입장권 또는 객실 클래스 업그레이드 이렇게 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고 호텔 숙박 휴가 패키지 렌터카 예약 포인트로 구매할 수 있는 옵션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120여 개가 넘는 파트너 호텔에서 숙박하거나 렌터카 예약하면 에어로플랜 포인트 적립 가능하고요. 기타 등등 이게 굉장히 많이 늘어났어요. 그래서 환불 같은 것도 굉장히 잘 돼 있고 그런 조건도. 그래서 더 자세한 내용 저희 트래블 데일리 텍스 뉴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타이티 관광청 소식 하나 전해드릴까요? 우리 여행업계 종사자 대상으로 스페셜리스트 온라인 프로그램 론칭합니다. 프로그램은 기본적인 지역 정보 외에도 다양한 테마를 기반으로 한 타이티 섬만의 진정한 특징과 매력, 최신 소식 등의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자들은요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나면 취득 레벨을 기준으로 팸투어 포함 다양한 혜택 받을 수 있습니다. 랜드사의 경우는요 판매 실적에 따라 타이티 스페셜리스트 인증서 발급됩니다. 타이티 관광청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SNS를 통해서 타이티 섬의 다양한 풍경과 매력 지속적으로 선보이고 있죠. 자, 스페셜리스트 어떻게 들어가냐면 저희가 텍스트 뉴스 보시면 밑에 하단에 링크를 걸어놨어요. 그래서 저희 뉴스레터 통해서도 여러분들한테 많이 나가고 홈페이지에도 있어요. 배너가 위에 있어. 딱 로고, 트래블 데일리 로고 보시기에 우측에 그거 탁 클릭하시면 바로 쉽게 한 번에 들어가서 신청할 수 있으니까 요거 많이 하셔야 돼요. 타이티가 어떤 곳입니까? 거의 뭐 최고의 휴양지 아닌가? 자, 아무튼 그거 해서 그렇게 한번 타이티 그 스페셜리스트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장국영이 참 그 우리 그 세대가 비슷하신 분들은 장국영, 유덕화, 그다음에 주윤발, 홍콩 영화, 어떤 아련한 추억들 떠오르는 애수의 어린 눈빛 장국영이 사망한 지 18해가 올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4월 1일 날 추모 콘서트 열립니다. 이름하여 In Loving Memory of 레슬리 청, 레슬리인가? 레슬리 청? 장국영 영어 이름이 아무튼 장국영 온라인 콘서트인데 그 뭐죠? 이게 참 놀라운 게 저희가 이따가 이제 이번 주 컬럼에도 썼지만 그 대단해요, 그죠? 이 행사는 뭐 이제 홍콩의 여러 가지 그 영화 배우자, 가수, 연예인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뭐 오케스트라도 나와서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그 이렇게 하나의 어떤 정치인도 아니고 뭐 대통령도 아니고 근데 일개 어떻게 보면 연예인이었잖아요. 근데 18해가 지나도록 이렇게 매년 추모를 한다는 그런 어떤 그 일관성, 편견 없는 일관성 이게 참 홍콩의 매력이 또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싶어요. 관련한 내용 저희가 오늘 컬럼에서 소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국관광청 한국에 있습니다. 주한영국관광청은 지금 그 덕숭 옆에 주한영국 대사관 안에서 운영 중입니다. 영국관광청에서는요 스코틀랜드 여행 박람회와 교육 여행 프로그램 워크숍에 참여를 알렸습니다. 뭐 뉴스레터 총에서 받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방법으로 좀 알리고 있는데 먼저 스코틀랜드 여행 박람회는 스코틀랜드 관광청에서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매년 진행하는 행사로요. 4월 27일에서 29일에 걸쳐 약 250곳 이상의 관련 업체가 참여합니다. 올해는 온라인 플랫폼을 이용해서 전 세계와 새로운 여행을 준비하는 현지 업체들 간의 접촉을 온라인이니까 당연히 비대면으로 진행하죠. 참여 및 진행 방법 공식 웹사이트 통해 확인 가능하고요. 저희 텍스트 뉴스에 링크 걸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 여행 워크숍도 열려요. 영국 교육 여행 협회, 이른바 베타라고 하네요. BETA 여기에서 주최하는 행사고 올해 2회째를 맞는다고 합니다. 4월 27일, 28일 이틀에 걸쳐 10대 학생 중심의 교육 여행 프로그램 기획자와 관련 업체 위주로 신청을 받아서 비대면 박람회 형식으로 진행됩니다. 참여 관련 안내는 공식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고 참여를 원하는 업체는 관광청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시면 행사 기간 동안 관련 업체의 온라인 접촉 주선 받을 수 있고요. 특히 코로나19 이후 선호하는 자연에서의 조용한 여행과 자녀를 위한 교육 여행 프로그램의 수요가 꾸준했던 만큼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린 대로 참여 및 진행 방법 저희 그 홈페이지 텍스트 뉴스에 실어놨으니까 클릭 한 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미 많은 분들 또 많은 매체 통해서 소식이 나갔습니다. 4월 1일부터 대만과 팔라우 트래블 버블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 자유여행 액티비티 플랫폼 들어보셨을 거예요. KK데이라고. 여기가 이제 대만계래네. 난 몰랐는데 여기서 그래서 이 트래블 버블을 앞두고 이미 대만의 유명 그 인플루언서 있죠. 함께 팔라우 현지 사전에 그 팸 투어를 했대요. 예. 빨라. 본격적인 현지 상품 개발과 마케팅 활동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이번 트래블 버블 체결로 대만 팔라우 양국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일단은 3박 4일 또는 4박 5일 일정으로 패키지 투어로만 관광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특히 관광객의 경우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돼야 하는 만큼 각국 정부의 트래블 버블 관련 법규 및 현지 상황 맞춤형 상품 주로 선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만이 지금 트래블 버블 이렇게 하고 지금 추가적으로 이렇게 한국과 대만 트래블 버블도 지금 할 생각이 있나 봐요.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이런 지금 액션 표시를 대만에서 먼저 지금 얘기가 나왔어요. 한국과도 추가적으로 트래블 버블을 할 가능성이 많다. 먼저 그러니까 일종의 프로포즈를 했지. 근데 한국은 어떤 입장을 갖고 있는지 아직 아무 소식이 없어. 네. 참 글쎄. 네. 그럼 분위기 좀 상승 차원이라도 어떤 액션이 있어요. 대만이 한국에 트래블 버블 요청할 것 같은데 한국은 현재 이렇게 할 것이라는 게 우리 기자들이 그런 걸 알려줘야 되나? 그 기자들의 몫인가? 기자들의 몫이라면 저희가 좀 열심히 뛰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월요일자이기 때문에 이정민 컬럼 하나 소개를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편견 없는 여행입니다. 세상살이는 어쩌면 편견과의 싸움이죠. 나의 편견과 상대방의 편견이 부딪히며 그것을 해결해 가는 과정이 세상살이이자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행을 떠나거나 여행을 갈망하는 이유는 현실의 편견을 잠시 잊기 위해 또 다른 편견이 있을지도 모르는 곳으로의 떠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행지에서의 편견은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얽혀 있지 않아서 그리고 편견마저도 추억으로 남길 수 있어서 우리는 여행을 떠나는 것 같습니다. 편견 없는 여행지가 따로 있을까 하는 스스로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는 단연코 편견 없는 여행지는 홍콩을 먼저 꼽을 수 있습니다. 동과 서, 아시아와 유럽의 모습을 담고 있는 여행지 홍콩. 이곳을 기억할 수 있는 영화배우 장국영이요, 사망한 지 올해로 18해입니다. 그리고 홍콩인들은요, 그의 죽음을 그리고 사망을 추모하기 위해서 매년 4월이면 대대적인 추모 행사를 연다고 합니다. 올해도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4월 1일에 계획되어 있고요. 단지 시대를 풍미한 스타의 죽음을 애도한다고 보기에는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낯선 풍경입니다. 세상 모든 죽음의 과정에 차별이 있을 수는 없겠으나 풍경이 낯선 이유는요, 그의 사망 원인과 방법에 그 누구도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는 것입니다. 조금의 편견이라도 있다면 불가능한 일이죠.
오로지 홍콩, 그리고 영화배우, 그리고 스타 장국영을 함께 기억하는 것에만 집중을 합니다. 최근 한국에서도요, 그 옛날 홍콩 영화가 입방아에 자주 오르고 있습니다. 사실 1980년대 말부터 90년대까지 한 시대를 풍미한, 이제는 세계 영화사의 한 장르가 돼버린 홍콩 영화를 떠올리며 과거를 회상할 수 있는 세대는 한정돼 있습니다. 따지자면요, 60년대 초반에서 70년대 말 정도 출생 세대 정도입니다. 그 세대는요, 최신의 트렌드를 이끌거나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닙니다. 소비를 주도할 수 있는 세대를 앞뒤 좌우에서 받쳐주고요, 이른바 돈줄을 대준다고 하죠. 그런 능력자 세대가 됐습니다. 어쩌면 결정권이 가장 크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능력자 세대들, 특히 남성 중심으로 홍콩 영화를 추억하고 표현하는 방식은 비슷합니다. 최근 한국의 영화 그리고 문화 분야에서 나름대로 성취를 이루고 있는 전문가들 역시요, 홍콩을 기억하는 방법, 그리고 홍콩 영화를 소환하는 방법이 비슷합니다. 제가 편견을 떨쳐내고 싶지만요,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역시 뚜렷합니다. 남성은요, 장국영, 주윤발, 주성치, 유덕화 등 미남 배우들의 행동 하나하나에 열광을 합니다. 스토리보다는 배우의 몸짓, 피, 현자에서 나오는 그런 흡연 장면, 눈빛, 이런 것들을 기억하죠. 마치 자신이 그들이 된 것처럼 말입니다. 비슷한 세대를 살아온 여성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녀들은 대부분 스토리와 배경을 기억합니다.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볼 수 없었던 홍콩 영화만의 스토리라인, 그리고 남자 주인공과 여자 주인공 사이에 이른바 썸 타는 구조 등 홍콩 영화의 매력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 쇼핑 천국으로 전해졌던 홍콩을 또렷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천국은 아름다움만 있는 곳이겠죠. 편견 따위가 있다면 천국이 아닙니다. 이것만 봐도 그녀들에게 홍콩은 편견 없는 쇼핑 천국이 맞습니다. 그렇게 홍콩의 아름다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반면에 남성들에게 홍콩 영화에서의 아름다움은요, 왕조연, 임청아, 장만옥 등 여배우 그 자체를 아름다움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포함이 됩니다. 이렇게 홍콩 영화를 기억하고 소환하는 방식은 저마다 다르지만요, 이것은 편견이라기보다는 다양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편견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다양성입니다. 편견이 하위 개념이라면 다양성은 상위 개념이자 이데아라고 저는 정리를 하고 싶습니다. 정치인도 전쟁 영웅도 아닌 배우 장국영을 추모하기 위해 매년 대대적으로 모일 수 있는 이유는 편견을 이겨낸 다양성의 홍콩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행을 떠나는 또 다른 이유, 바로 우리 곁에서는 볼 수, 그리고 느낄 수 없는 다양성을 경험하러 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최근에 격리, 그리고 거리두기 일어나는 작금의 상황은요, 편견이 발육하기에 매우 좋은 환경이자 여건입니다. 하지만 슬슬 상황이 좋아지고 있죠. 편견 없는 여행을 위한 준비, 이쯤에서 홍콩 영화 한 편 보면서 준비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격리 후 저의 첫 여행지는 홍콩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트래블데일리 뉴스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저희가 일정에 다소 좀 조정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화요일자 뉴스쇼, 동영상 뉴스쇼는 일단 나가긴 나가되 야외에서 나갈 것 같습니다. 저희 트래블데일리 기자가 저가 그 전라북도 쪽 좀 취재 출장이 있어서
현지에 가서 동영상 뉴스쇼를 보내드릴 텐데 현지 상황에 따라서 이걸 라이브로 현지에서 간략하게 할 것인지 아니면 편집해서 할 것인지 어쨌든 지금 이 매번 찍는 이 공간은 벗어나서 보내드릴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수요일자 동영상 뉴스쇼는 조금 못 찍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이동을 좀 해야 되는 그 사정이 지금 준비되어 있어서 그래서 수요일자 동영상 뉴스쇼는 한번 결방이 되고 다른 텍스트 뉴스나 일반 뉴스레터는 변함없이 나갈 예정입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안녕!